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계와 관광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내년 3월까지 무안국제공항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국토부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은 1년 가까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참사 책임과 원인 규명이 끝나지 않았고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 철거와 교체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한을 연기했고 최근 동계 정기편 항공 일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또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3월까지 폐쇄가 확정됐습니다. 지역 경제계와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는 무안공항 폐쇄 이후 지난 6월까지 1,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폐쇄가 이어질 경우 피해액은 2천억 이상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저희 업계에서는 직원도 많이 좀 나간 상태이고 또 임대료 내기도 좀 어려운 상태이고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취항을 국토부에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신청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국제선 노선은 광주에서 베트남 푸꾸옥과 나트랑, 다낭을 왕복 103회 오가는 노선입니다. 국제선 운항의 필수 시설인 검역과 세관, 출입국 관리 등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울산공항에 임시 국제선 시설을 설치한 사례를 예로 들며 4, 5개월이면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도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제선 취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3월 이후에도 광주시의 이런 설명에도 국제선을 임시 취항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첫 번째 신청 당시에도 국토부는 4개월여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특정 목적에 한해 부정기편 취항을 허용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가 지원 없는 국립시설이란 오명을 썼던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내년부터는 국비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국가폭력 치유는 국가 몫이라며 책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의 소통으로 일정을 시작한 윤 장관은 국가폭력을 치유하는 국립시설의 운영 책임은 온전히 국가에게 있음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이 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부의 시혜적 태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루라도 해서 하기라도 수고를 풀다 올 수 있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서 도움을 받고 볼 수 있게끔. 윤 장관은 국가폭력 후유증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번 보러 갔다 해보세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를 전담하는 첫 국립시설로 지난해 7월 문을 연 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물론 한국전쟁, 부마, 여순 등 1,300여 명의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상쾌하고 늘 기다려지는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수업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개관 초기 정부가 지자체의 운영비 절반을 떠넘기며 고비도 있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가 운영비를 모두 감당하기로 하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는 일단 마련됐습니다. 마음껏 이 가슴을 한번 쭉 펴고 그런 또 치유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지만 사업비의 절반은 여전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 치유 사업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걸맞는 정부의 통합 지원 필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요즘 병원 찾는 독감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보다 2달가량 빠르게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소아청소년과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로 아침부터 대기실이 북새통입니다. 대부분 기침과 코막힘, 고열 등 감기와 함께 독감 증상을 호소합니다. 접수하는데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병원 문 열기 전부터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일요일부터 열이 났고 독감 판정 받았는데도 계속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언제부터 오셔가지고? 새벽 4시요. 지금 아침 할아버지가 6시에 번호표 뽑고. 최근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부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난해보다 2달 이른 시점입니다. 보건당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방접종에 나서는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독감 맞고 이상 반응 있었던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를 찾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수 있는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 위생 수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이 몸 안에 항체를 형성하는데 2주가 걸린다며 이번 달까지는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유족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섰습니다. 형사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자들은 지난 2024년 이곳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해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은 건 2억여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2월 30일에 돈이 나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래 한 5개월 있었죠. 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시방 알고도 시방 안 준 것이 시방 오늘날까지 오르게 됐어요. 지난 7월 담당 변호사는 형사보상금에서 성과보수와 사무대행인의 대행료 8%를 공제한 돈에 대해 연리 6%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변호사가 4개월 동안 지급을 미뤄왔다고 하소연합니다. 참다 못한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회견 당일 겨우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내일 드리겠습니다. 휴일 날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월째. 담당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지급하지 못한 보상금 4억 5천여만 원을 내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담당 변호사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기후변화로 농사지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섬에선 아열대 작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그 현장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신안군 팔근면의 시설하우스. 3년 전 심은 애플망고가 어른 주먹만큼 자라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 팜입니다. 예전에는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키웠지만 이제는 바나나, 애플, 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하는 청년 농부를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 보급이 늘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작물인데 이렇게 신안군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편하게 그리고 배워가면서 또 키우고 또 기술력도 얻어가면서 또 고소득 작물을 하면서 저희가 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안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청년 농부가 투자 없이 안정적으로 귀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장을 임대해주고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개단체와 20명의 임대농들이 지금 현재 바나나, 망고, 딸기를 6묘까지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강풍 등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작물 지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과 등 온대 과수는 강원도로 올라갔고 그 자리를 아열대 작물이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아열대 작물 면적은 4,126헥타르로 5년 전보다 13배나 증가했습니다. 농가 수도 7,300여 가구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제주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각종 이제 열대 과일이나 아열대 과수 같은 그런 작물들이 이제 육지 지역으로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현재 실제로 국내 이제 육지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내 시설 하우스를 이용해서 그런 열대 과일들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속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아열대 작물. 기후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실험 속에서 청년 농업과 지역 농업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용산에서 광주 송정 구간 KTX 증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7일부터 용산에서 광주 송정 구간에 상하행성 각각 한 편씩 KTX 상선을 증편하기로 한 조치로 작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하루 2회 증편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시민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광주 전남 시도 통합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청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 시도 통합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각자 도생의 경쟁으로 이번 기회를 날린다면 미래는 없다며 광주의 인재와 전남의 에너지 등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청장은 신안 가거도 방파제 건설 과정에서 전직 해수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400억 원대 배임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해경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내사를 벌여온 전남경찰청은 이 청장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는 감소하고 배추 출하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김장철 물가는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채소류 공급 전망에 따르면 가정에서 직접 김장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65%에서 올해는 62.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상품 김치를 구매한다는 응답은 2022년 25.7%에서 올해는 32.5%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김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을 배추와 무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3.2%, 7.2% 증가할 것으로 보여 김장 비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